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는 경우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좋아. 나는 최고야. 보통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기분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숲속을 걷다가 도토리를 열심히 까먹고 있는 다람쥐를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마냥 흐뭇하게 다람쥐를 관찰하게 되겠죠. 다람쥐를 관찰하고 있는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즉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생겼든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괜찮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열등감, 우월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나의 외부 자아가 무의식적 관념들에 의해서 두껍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보다 뛰어난 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기준이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성격, 외모,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 인간관계,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 내가 하는 일 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여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나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성격 고쳐야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겠지? 무시 안 당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해. 인정받으려면 더 잘해야 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가 높습니다. 상상 속에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내가 도달해야 하는 기준은 이만큼 높고 나는 이만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실망스럽고 부족한 사람이 되죠. 간혹 내가 노력해서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한다 해도 그 순간 새로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그렇게 난 다시 현재 못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을 계속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무의식 속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관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관념이 눈앞을 가리고 있어서 이 세상을, 나를 있는 그대로 필터 없이 바라볼 줄을 모릅니다. 내 외부 자아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는커녕 내부 자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릅니다. 이상하죠? 이 삶의 주인은 나인데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외부 자아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합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념에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투사시켜서 그 대상을 찬사하고 부러워합니다. 아, 저 사람은 대단해.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또한 어떤 대상에게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투사시켜서 그 대상을 비난하고 싫어합니다. 아, 저 사람은 못났어. 저런 사람처럼 되면 안 돼. 눈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색깔이 끼어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내 내부가 그대로 비춰서 보이는 거울 같은 세상이죠. 이 말이 좀 어려울까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판단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탐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들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것은 실제 저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 어떤 관념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눈치 보거나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진정 이루고 싶은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느껴지는 삶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떳떳해 보일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에 기쁨이 느껴질 것 같은 삶인가요? 나를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해보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두려운가요?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면 그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무의식 속엔 비난받았던 나, 무시당했던 나, 상처받았던 나가 있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아가 내내 울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부 자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외부 자아가, 특히 돈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내부 자아를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무시한 채 지냅니다. 울고 있는 자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겪는 현실에는 나도 모르게 이 울고 있는 자아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타납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경험을 삶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예전에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합니다. 사랑은 부족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울고 있는 자로부터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깨우칠 때까지,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깨우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쯤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울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거 알아차리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관찰자 모드를 켜고 무의식 속의 자아를 의식의 표면 위로 꺼내어 관찰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부모님 또는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기억도 못할 만한 유아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어땠느냐에 따라 정서적 관계가 안정 또는 불안정하게 형성이 되죠. 이때 형성된 애착관계가 무의식에 고스란히 저장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무의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자라온 배경은 다 다르겠지만 보통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어렸을 때 부모님과 맺은 애착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유아에게 부모는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아이의 양육을 거부하고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아이에게 압박과 강요를 합니다. 아이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부모는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를 통해서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 부모에게 무시당한 자, 부모를 실망시키는 자, 부모에게 피해가 되는 자, 보잘것없는 자가 각인됩니다. 이러한 자아가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일수록 더 빠르게 자주 현실로 경험하게 되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현실을 창조하고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야 무의식 속에 상처받은 자아가 사랑받은 자아로 승화하게 됩니다. 내 무의식 속에 상처받은 자아는 과거를 회상하며 부모 또는 가족을 원망합니다. 상처받은 자아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누군가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대상에게 원망과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대상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현실을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단계는 이러합니다. 그 원망의 대상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기. 첫 번째, 인정하기. 울고 있는 자아까지는 발견을 하셨죠. 그 울고 있는 자아가 그 대상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어 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그 원망의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갖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자라온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라온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부모의 자식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채 자식을 또 키우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창조하게 됩니다. 즉,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대상의 무의식 속에도 역시 울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대상 역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힘들게 된 것에 대해 그 대상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보상을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족이 갖는 문제는 자손 대대로 대물림되게 됩니다. 현실은 아주 정확한 원리로 한치 오차 없이 창조되어 나는 나를 깨우치고 살아가야만,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정화하여야만 이 반복되는 카르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기. 그 대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도 나와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에 울고 있는 자아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 대상 역시 내가 힘들었던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겪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렵고 미웠던 존재가 나처럼 힘든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라니 그도 나처럼 느꼈을 아픔에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 대상을 용서합니다. 그 대상을 원망했던 나 역시 용서합니다. 그 대상과 나에게서 보였던 부족했던 모습들이 마음에서 차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하기. 앞에 과정을 통해 울고 있던 자아는 울음을 멈춥니다.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감사를 보내면 돼요. 사랑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감사하기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이런 식이면 좋겠어요. 상처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은인입니다. 반복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는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감사가 진정 어린 감사가 될 때까지 이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의 훈련을 통해 울고 있던 자아는 웃음을 찾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대상 덕분에 내 마음이 치유되고 사랑이 생겨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상처받은 자아는 사라지게 되고 사랑받은 자아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실제로 사랑을 받는 현실, 사랑을 주는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완전해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은 꾸준한 반복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원망의 대상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때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